우리가 생선을 먹기 전에 생선과 관련된 6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선 섭취를 줄이거나 생선 섭취에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암 환우분들이 채식을 열심히 하시다가 생선을 단지 몇 번을 먹었는데 암이 갑자기 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하지만 생선의 오메가3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 좋은 오메가3가 들깨, 치아씨드 등에 들어있어서 꼭 생선을 통해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생선과 관련된 6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정리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선 섭취를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생선이 놀랍게도 암을 성장시키거나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생선 안에는 황함유 단백질인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데 이 메티오닌 속에 황산기가 떨어져 나가서 암세포에 붙어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 논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1974년에 연구에서 메티오닌이 골수성 백혈병의 암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논문을 통해 발표된 이래로 근래에까지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피부암 세포들에게 메티오닌이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생선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날것으로 먹는 물고기를 통해 기생충 감염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 디스토마 혹은 간 흡충으로 불리는 기생충 또는 유국 악구충 등에 감염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9년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 국민 중에 140만 명이 간 흡충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 흡충은 1군 발암물질로 소화기계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12.9%가 간 흡충 감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섬진강 유역에 사는 분들이 감염률이 높습니다. 광양시에 사는 분들의 감염 양성률은 12.9%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물고기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유충인 수가 가장 많은 민물고기 순위 1위가 돌고기, 2위는 간 몰개, 3위 몰개, 4위 참붕어, 5위 중고기, 6위 모래무지 순입니다. 그 외에 바다의 생선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꼭 드신다면 가급적 생선 회로 드시지 말고 꼭 익혀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생선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생선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이 제일 많습니다.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김없이 체내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특히 덩치가 큰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수은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신장 및 간 조직에 손상을 줍니다. 폐수에 섞인 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생선의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먹이사슬을 따라서 중금속이 축적되기 때문에 참치나 연어 같은 큰 어종을 많이 먹으면 그 속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치, 통조림, 연어, 큰 생선을 즐겨 드시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 환경보호국 조사에 의하면 일주일에 참치, 통조림 한 캔을 먹으면 체내 수은 농도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은에 중독이 되면 보행장애로부터 시작해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 중추신경계 이상, 태아나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신경장애와 지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수은 노출과 고지혈증 및 간 수치
상승과의 연관성에 관한 2020년 연구 논문에는 생선이나 해산물 섭취를 많이 하면 간 수치가 상승하고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선에는 수은 외에도 납, 카드뮴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생선 많이 드시고 자연치유센터에 오면 그분들이 거의가 다 중금속 함량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로 생선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생선을 드실 때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에 많은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물고기나 각각류가 먹고 난 것을 이런 것들을 다시 큰 물고기가 잡아먹은 다음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축적이 많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암 또는 섬유증, 소화기 장애 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생선회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생선회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굴, 조개, 생선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오염된 조리자의 손으로 만든 요리를 섭취하는 경우 감염되기 쉽습니다. 초밥이나 해산물이 있는 뷔페에서 음식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허다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에 시달리고 몸이 약한 분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생선과 해산물에는 지방과 단백질 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며 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생선을 드시면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섭취할 수 있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또한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갑각류나 생선의 알과 내장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생선 내장의 경우에 중금속 농도도 아주 높아서 문제가 됩니다. 생선 알과 내장으로 만든 알탕, 알찜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능하면 이런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선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생선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오메가3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 치아씨드, 아마씨 그리고 아마씨유는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아마씨는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마씨유 2스푼이면 고등어 100g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씨드 100g에는 17,552mg, 호두에는 9,08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질 좋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할 때 통들깨를 한 수저씩만 드시면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 생선과 관련된 6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생선의 암을 성장시키는 메티오닌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는 생선 외에는 간흡충을 비롯한 수많은 기생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생선에는 먹이사슬의 과정을 통해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넷째는 생선에는 먹이사슬 과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축적이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는 생선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식중독을 흔히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갑각류나 생선의 알과 내장에는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선의 오메가3 대신에 통들깨, 아마씨, 치아씨드 등을 섭취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선은 가급적 적게 섭취하시고 먹는 방법도 회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 드시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오메가3로 드시면 최상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